지금 보신 것처럼 북한의 파병으로 전쟁이 더 이상 먼 나라의 사정이 아닌 우리나라에 직면한 안보 현안이 됐습니다. 현재 나토에 가 있는 정부 대표단 중에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투입될 걸로 보이는데 특히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전장 상황은 어떻게 될지 국정원 1차장을 역임한 남주홍 자유총연맹 고문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나토에 이제 한국 대표단이 가 있고요. 그중에 일부가 우크라이나로 가는데 여기에 군 참관단이 동행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실제 전장에 가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대전제로 우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이고 이 침략 전쟁을 도와주러 간 북한군의 파병은 이건 일종의 전쟁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6.25 이래 최초로 최대 규모 약 1개 사단 정도의 병력과 자원을 가지고 지금 파병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따라서 이번에 우리 팀들이 가서 나토에 브리핑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합당한 것이다. 첫째, 정보 공조 차원에서 우리는 나토 옵서버 국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이란만 빼놓고 거의 전 세계가 지금 이 전쟁을 규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옵서버 국가로서 정보 협력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첫째로 그 정보 공조 차원의 의미로 참관단에 간다고 보면 되고 네. 두 번째는 전략 전술 차원에서 북한군이 대규모 파병했을 경우에 이것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뭔가 공격과 방어 측면에서 우리가 전략 전술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지원할 내용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보 심리전 차원에서도 상당히 참관단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포로로 잡혔을 때 북한군들, 이렇게 탈북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탈을 회유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물론이죠. 지금 저렇게 되면은 이제 전쟁 포로로 잡히든 이탈을 하든 네. 일단은 우리가 여기 국내에서 쓰는 용어로 합동 신문조가 있는데 네. 지금 조선인민군을 가장 실전적으로 많이 알고 정보 취득도 많은 것이 우리 한국군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조 차원에서 합동신문조라는 성격의 참관을 할 수 있으나 일종의 정보 모니터링입니다. 네. 이것이 무슨 고문이나 뭐 신문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예, 그거 잘못 알고 알겠습니다.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정부는 살상무기 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없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게 한반도 안보 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건 일종의 우발 계획인데 네. 살상 무기라는 것이 상당히 그 공격과 방어 모두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안 됩니다. 단지 우리가 제약의 경우에 즉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후방에 침투해서 게릴라전을 벌고 대규모 파괴를 한다든가 또 실제로 북한이 제공한 포탄이 약 800만 발 가까이 되고 뭐 KN-24 같은 뭐 로켓도 미사일도 갖다 제공했다는데 네. 이럴 경우에 국제사회가 지금 나토 전 회원국이 방어 차원에서의 살상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하기는 아직은 이릅니다. 상황의 전투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예. 생각합니다. 자, 근데 북한군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은 됐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뭐 연합군을 형성할지 아니면 단독 전투를 할지 모르겠는데 북한은 왜 이렇게 파병을 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는 겁니까? 지금 사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건데 지난 6월 20일 날 러시아하고 북한이 일종의 상호 반유작을 체결하고 자동 군사 개입 조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나겠다. 이미 포탄 800만 발과 로켓과 KN-23 단거리 미사일까지 제공한 상태에서 군사 고문단은 필히 따라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군사 고문단을 확대 해석해버리면 일종의 파병이 돼버립니다.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간 모양인데 제가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북한과 러시아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네. 양쪽이 지금 연합작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고 예. 경험도 없고 단독작전을 하기에는 북한군의 규모나 성격이나 또 지형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 도박은 저는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각오를 하고 들어가지 않았느냐 예.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북한이 파병을 했는데 지금 내부에 알리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북한군 큰 문제죠. 내부가 북한 네. 내부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도 러시아 파병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3차 대전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지나친 정치적인 억측이자 기우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 연합작전 체제가 존재하고
또 이미 국제전화되어 있는 우크라이나에 전 세계가 지금 전쟁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파병한 것도 아니고 정보 모니터링 차원에서의 그 참관단을 보내가지고 국제 공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전쟁이 유발된다는 뜻인지 우선 이해가 안 가고 둘째 지금 조선인민군의 상태를 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조선인민군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폭풍군단이라고 특수부대가 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예병력이 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도로를 차단하고 철도를 파괴하고 방벽을 설치하는 북한이 정예부대를 전방에서 빼서 우크라이나에 보낸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판단입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지금 어떤 형태든 간에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휴전시키고 억제시키고 하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불똥이 되어서 전쟁이 난다? 그건 전혀 우리 현대전의 개념과 한미연합작전 체제하고 성격하고도 맞지 않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